딸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내연녀가 나타나 4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침묵하더니 정말로 그 돈을 내연녀에게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나이에 세상 물정도 모르고 협박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6개월 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 4천만 원이 가장 치밀하고 현명한 복수였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명애 씨는 올해 65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작은 한과 가게에서 시작해 K-디저트 브랜드를 성공시킨 사업가였습니다. 20년 전 회사를 매각하고 은퇴한 후에는 조용히 살아왔지만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과 사업가적 판단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명희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38, 대학 강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 민준이는 42,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며 겉으로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2년째였고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딸의 집을 방문해 손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딸의 집을 찾았을 때 명희 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고 눈가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강의 준비로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명희 씨는 딸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2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딸은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위 민준이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장모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이했는데 요즘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식사 중에도 자리를 뜨는 일이 잦았습니다. 명희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가정에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날 밤 명희 씨가 집으로 돌아간 후 딸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명희 씨는 즉시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심야의 카페에서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민준이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잦은 야근, 주말 출근, 새벽에 울리는 문자 알림. 지은이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준이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고 그의 차에서 여자 것으로 보이는 귀걸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이는 남편을 추궁했지만 민준이는 회사 여직원이 차를 얻어 탔던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은이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불안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2주 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퇴근해서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세련된 옷차림에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지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윤세희라고 합니다. 당신 남편 박민준 씨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은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남편의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세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저를 버리려고 해서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혼해 주든지 아니면 저한테 4천만 원을 주든지. 4천만 원이요? 그게 무슨... 민준 씨가 저한테 약속했던 돈이에요. 제 사업 자금으로 투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을 끊더라고요. 저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세희는 추가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민준 씨와 저의 대화 녹음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도 있고요. 이걸 회사에 제보하면 민준 씨는 끝장이에요. 당신도 같이 망하고 싶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4천만 원 준비하세요.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세희는 차갑게 돌아섰고 지은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귀가했을 때 지은이는 사진들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은아, 오해야. 그 여자가 저한테 집착해서... 집착? 당신이 사업 자금을 투자해 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그건 그냥 말로만 그런 거였어. 정말 투자할 생각은 없었어. 그럼 회사 돈 횡령은 뭐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민준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남편의 침묵으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해결해요. 당신이 만든 문제니까. 지은아,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여자가 회사에 제보하면 나 정말 끝이야. 부탁이야. 엄마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줘. 지은이는 남편의 비겁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책임을 장모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4천만 원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해야 할까요? 명희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보마. 그리고 민준이도. 아무 결정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엄마, 그렇지만 믿어라. 엄마가 해결할게. 다음 날 명희 씨는 먼저 사위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민준이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봐라.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알겠고 어떻게 할 생각이니? 어머님이 4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그 돈으로 세희 씨 입을 막고 제가 천천히 갚겠습니다. 명희 씨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한테 돈을 주면 정말 끝날 것 같니? 네, 세희 씨도 돈만 받으면 조용히 떠날 거라고 했어요. 협박하는 사람이 한 번 돈을 받으면 또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지금 문제의 본질을 못 보고 있구나. 문제는 그 여자가 아니라 너야. 내가 책임감 없이 행동한 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지.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 나한테 시간을 줘. 내가 생각 좀 해보마. 명희 씨는 민준이와의 만남을 끝내고 이번에는 내연녀 세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은이를 통해 세희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희 씨죠? 저는 박민준 씨의 장모 강명희입니다. 한번 만나고 싶은데 시간 내주시겠어요? 세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왜 저를 만나시려고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요.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세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명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가 자리에 앉자 세희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그냥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받으려는 거예요. 민준 씨가 약속했던 거니까요. 명희 씨는 세희를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세희의 옷차림은 명품이었지만 손톱은 관리가 안 되어 있었고 가방은 짝퉁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명희 씨의 오랜 사업 경험이 말해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세희 씨, 4천만 원이 왜 필요한가요? 세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사업 때문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잘 안 돼서 빚이 좀 생겼어요. 명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천만 원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나요? 세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됩니다. 명희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희의 상황을 대충 파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실패, 카드빚과 사채, 그리고 마지막 생명줄로 민준이를 택한 것. 하지만 민준이가 배신하자 협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세희 씨, 제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도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만 주세요. 세희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 씨는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익힌 분석력을 총동원했습니다. 노트에 상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문제, 사위의 불륜과 내연녀의 협박, 요구액 4천만 원, 목표 딸의 존엄성 회복과 안정적인 미래 보장, 제약, 시간 일주일 내연녀는 증거 보유, 사위는 무능함, 자원, 내 노후 자금 4천만 원 사용 가능, 옵션 1, 4천만 원을 주고 내연녀를 쫓아냄 위험 재협박 가능성, 사위 문제 미해결, 옵션 2, 경찰 신고 위험 딸과 손주에게 상처, 사위의 사회적 매장, 옵션 3, 4천만 원을 투자로 전환하여 내연녀를 영구 제거하고 동시에 사위에게 경고. 명희 씨는 옵션 3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오래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강명희입니다. 특별한 계약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명희 씨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친한 지인을 통해 윤세희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세희는 32세, 5년 전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창업했지만 재고 관리 실패와 과도한 광고비 지출로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건설회사 부장인 민준이를 만났고 민준이가 투자해준다는 약속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실제로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세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세희가 돈을 독촉하자 민준이는 연락을 끊었고 절박해진 세희는 협박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또한 세희의 고향이 부산이며 부산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세희는 서울에서의 실패가 고향 어머니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친 명희 씨는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명희 씨가 요청한 특별한 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계약서는 처음 만들어 봅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계약 당사자 강명희갑 윤세일, 계약 금액 4천만 원, 계약 내용 1. 갑은 을에게 사업 재기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한다. 2. 을은 이 금액으로 서울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3. 을은 3년간 박민준 및 강지은,
그 가족과 일체의 접촉을 금지한다. 4. 을이 보유한 박민준 관련 모든 증거 자료를 갑에게 양도한다. 5. 을은 이 계약을 위반할 시 4천만 원 전액과 위약금 6천만 원을 반환한다. 6. 을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3년 후 추가 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 김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합의금이 아니라 투자 계약서네요. 그것도 을에게 유리한. 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하지만 위약 조항을 보세요. 세희 씨가 이 계약을 어기면 1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1천만 원 추가 지급 조항은 당근입니다. 하지만 세희 씨가 이 계약서에 서명할까요? 할 겁니다. 지금 그 친구한테는 이게 유일한 탈출구니까요. 명희 씨는 은행에서 자신의 노후 자금 중 4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자신이 모은 돈을 합쳐 2억 원이 조금 넘는 자산이 있었지만 4천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 씨는 딸 지은이를 만나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그 여자한테 4천만 원을 줄 거야. 지은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지은아, 엄마는 이게 투자라고 생각해. 내 미래를 위한 투자야. 하지만 그 여자가 돈만 받고 또 나타나면 어떡해요? 명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안 그럴 거야. 엄마가 확실하게 처리할 테니까. 엄마. 그리고 지은아, 너도 각오해야 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너는 민준이와 이혼해야 해.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했어요. 하지만 애가 걱정돼요. 아이는 엄마가 도와줄게. 그리고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넌 아직 젊고 능력도 있잖니. 명희 씨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 씨는 세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개인 카페를 예약했습니다. 세희는 초조한 표정으로 명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가 자리에 앉자 세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장모님 결정하셨어요? 네, 세희 씨에게 4천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세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가진 민준 씨 관련 자료는 모두. 잠깐만요. 명희 씨는 가방에서 2개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두툼한 현금 봉투였고 다른 하나는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 4천만 원은 세희 씨가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세희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명희 씨는 서류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 세희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세희 씨와 거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려는 겁니다. 세희는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내용을 이해하며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제가 서울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요. 세희 씨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시면 되잖아요. 명희 씨는 세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세희 씨,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그냥 4천만 원만 주면 세희 씨는 또 나타날 겁니다. 돈은 금방 떨어지고 빚은 또 생기고 그러면 세희 씨는 또 민준이나 제 딸에게 연락할 거예요. 세희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희 씨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쇼핑몰 실패, 3천만 원의 빚, 사채 이자. 4천만 원을 받아도 빚 갚고 나면 1천만 원밖에 안 남죠.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티겠어요? 6개월? 1년?
세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 씨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를 보세요. 저는 세희 씨에게 서울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4천만 원으로 빚도 갚고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가서 작은 가게를 여세요. 그리고 3년만 성실하게 살면 제가 1,000만 원을 더 드립니다. 세희는 계약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장모님 사위랑 바람 피운 여자예요. 명희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희 씨를 용서하거나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희 씨가 제 가족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을 확실한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계약서에는 위약 조항이 있어요. 세희 씨가 3년 안에 민준이나 제 딸에게 접촉하면 1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세희 씨가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죠. 세희는 위약 조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3년을 살면 세희 씨는 빚도 없고 작은 사업도 안정되고 1,000만 원도 더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세희 씨한테 유리한가요? 세희는 한참을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명희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세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정말 민준 씨를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투자해준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함께 미래를 꿈꿨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이용만 했어요. 돈도 안 주고 연락도 끊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협박을 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세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는 다 실패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명희 씨는 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기회를 잡으세요. 부산 가서 어머니 곁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세희 씨의 성공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요. 그리고 3년 후에 꼭 장모님께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명희 씨도 서명한 후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세희 씨가 가진 민준이 관련 자료, 사진, 녹음 파일, USB 전부 주세요. 세희는 가방에서 모든 자료를 꺼내 명희 씨에게 건넸습니다. 명희 씨는 자료를 확인한 후 봉투에 넣었습니다. 세희 씨, 새로운 인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세희의 뒷모습을 보며 명희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절반은 끝났구나. 일주일 후 명희 씨는 딸과 사위를 함께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명희 씨의 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장모님이 세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 명희 씨는 먼저 민준이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님? 내가 그렇게 걱정하던 자료들이야. 사진, 녹음 파일, USB. 세희 씨한테서 다 받았어.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예. 명희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민준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아, 나는 내 죄를 덮은 게 아니야. 내 딸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끝낸 거지.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은이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나한테 왜 구하니?
민준이는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지은아, 제발 아이 생각해서라도. 명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하지 마라. 내가 바람 피울 때 아이 생각했니? 명희 씨는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회사 내 횡령 증거였습니다. 세희 씨한테 받은 자료 중에 이것도 있더구나. 내가 회사 돈 1,500만 원을 빼돌린 증거. 민준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나는 이걸 회사에 제보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안 할 거야. 내 딸과 손주를 생각해서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첫째, 이혼에 동의해라. 둘째,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지은이한테 유리하게 해라. 셋째, 아이 양육권은 지은이한테 주고 너는 양육비만 성실하게 내라. 넷째, 회사 돈은 1년 안에 몰래 갚아라. 이 조건을 지키면 나는 이 증거를 파기할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희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4천만 원을 갚는다고 했을 때부터 알았어. 너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야. 내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장모한테 돈 빌려서 해결하려는 비겁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랑 내 딸이 평생을 살 수는 없어.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 이제 나가라. 다음 주까지 이혼 협의서에 서명해서 변호사한테 보내. 민준이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은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와 민준이의 이혼은 명희 씨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아파트와 재산의 대부분을 받았고 아이의 양육권도 가졌습니다. 민준이는 양육비를 성실하게 보내왔고 회사 횡령권은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딸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희 씨는 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랑 같이 작은 사업 해볼래? 무슨 사업요, 엄마? K-디저트 공방이야. 엄마가 예전에 하던 거 있잖니. 요즘 또 한과나 전통 디저트가 인기래. 우리 둘이 같이 작은 가게 하나 열어보자. 지은이는 망설였습니다. 엄마, 저는 제과제빵을 배운 적도 없는데요.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너 대학에서 마케팅 가르치잖니. 내 전공을 살리는 거야. 명희 씨와 지은이는 함께 작은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작지만 아늑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명희 씨는 자신의 남은 자금으로 가게를 차렸고 지은이는 이혼 재산 일부를 보탰습니다. 가게 이름은 명희와 지은의 디저트 공방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예전 실력을 발휘해 약과 항과, 찹쌀떡 등 전통 디저트를 만들었고 지은이는 SNS 마케팅과 배달앱 관리를 맡았습니다. 가게는 서서히 입소문을 탔습니다. 건강한 재료로 만든 전통 디저트라는 컨셉이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은이는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용으로도 판매했고 기업 단체 주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강의를 줄이고 가게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가게 일을 하며 점점 밝아졌습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 지은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혼하고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명희 씨는 미소 지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내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만드는 거지. 엄마가 4천만 원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민준이한테 매달려 있었을 거예요. 그 돈은 내가 쓴 돈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어. 내 미래를 산 거니까. 1년 후 어느 날 명희 씨에게 부산에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윤세희였습니다. 명희 씨는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장모님께 안녕하세요. 윤세희입니다. 장모님을 뵌 지 1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장모님과의 약속대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서울에서의 실패가 너무 컸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장모님이 주신 돈으로 빚을 모두 갚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부산 남포동의 작은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류가 아니라 부산 특산물을 파는 쇼핑몰입니다. 멸치, 어묵, 해산물 같은 것들이요. 서울에서 배운 실패의 교훈을 살려서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도한 광고비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매달 조금씩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어머니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장모님, 제가 민준 씨랑 그런 관계를 가진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이 저를 협박자나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2년 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장모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때는 꼭 성공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장모님과 지은 씨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세희 올림. 명희 씨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4천만 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도 아니고 자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해결한 방법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희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다니 기쁘네요.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3년 후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응원합니다. 강명희.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명희 씨는 이른을 맞이했고 딸 지은이는 40을 넘겼습니다. 디저트 공방은 이제 2개 매장으로 확장되었고 직원도 5명을 고용했습니다. 지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였고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어머니였습니다. 손주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주말이면 가게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가 한가한 시간에 명희 씨와 지은이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가끔 생각해요. 그때 엄마가 4천만 원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어땠을 것 같니? 아마 저는 민준이랑 계속 살면서 불행했을 거예요. 그 여자는 계속 나타났을 거고 저는 평생 그 불안에 시달렸겠죠. 명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그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어.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그냥 4천만 원 주고 입을 막을까? 하지만 어느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 그래서 계약서를 만드신 거죠? 응. 엄마는 그 돈이 단순히 협박에 넘어가는 돈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 돈으로 3가지를 얻고 싶었지. 첫째, 세희 씨를 영구히 제거하는 것. 둘째,
민준이의 약점을 확보하는 것. 셋째, 내가 이혼 결심을 굳히도록 돕는 것. 세 가지 다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엄마가 4천만 원을 쓴 진짜 이유는 그거였어. 지은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은아, 엄마가 해준 건 계기를 만든 거고, 실제로 이겨낸 건 너야. 내가 용기를 내서 이혼을 결심했고, 이 가게를 같이 시작했잖니. 그건 다 내 힘이야. 그날 저녁 명희 씨는 혼자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는 3년 전 그날의 계약서 사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4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명희 씨는 딸의 무너진 삶을 재건했고 한 여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었으며 비겁한 사위에게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협박범한테 돈을 주다니 어리석다고. 하지만 명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4천만 원은 협박에 굴복한 돈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투자였다는 것을. 명희 씨는 계약서를 다시 책장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산 건 평화가 아니었어. 내 딸의 존엄성과 새로운 인생이었지. 명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돈을 단순히 문제를 덮는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여는 열쇠로 쓸 것인가. 명희 씨가 건넨 4천만 원은 단순한 합의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의 삶을 지키고 한 여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가족의 미래를 설계한 지혜의 결정이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명희 씨는 그 돈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했고 결과는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명희 씨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